네, 어느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팀장으로서 이제 그 채용 설명회 이런 데 가면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기 학생인 분들 한 번만 손. 학생. 그럼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 대부분 직장을 다니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직을 결심해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이직을 해본 적이 있다. 점점 줄어듭니다. 이직을 2번 이상 해봤다. 거의 비슷한데요? 3번, 4번, 5번, 6번. 6번 없나요? 6번 이상 없나요? 제가 짝 먹었습니다. 저 사실 얼마 전에 또 이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직을 해가지고 제가 가끔씩 제 주변 사람들한테 프로 이직러라는 말을 듣게 돼가지고 제목도 이렇게 지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로고의 회사들 알고 계신가요? 네. 절반은 국내 회사고요. 절반은 외국계 회사인데, 네, 제가 다녀본 회사들입니다. 제가 사실 짧게 다닌 회사는 사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6번 이직을 했는데, 지금은 외국계 회사 계속 다니고 있고,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이직하면서 어떻게 이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나, 혹은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지금 시대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직업이 아니라 직장만 여러 번 바꿨거든요. 직업은 계속 사실 인사팀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냥 5가지 이직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어떻게 이직을 하게 되었나. 네, 첫 번째 이유고요. 저 항상 나의 즐거움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네, 너무 개인적인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 있죠. 주변에 한 번씩 보시면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저였고요. 경력의 시작이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근데 첫 직장부터 인사부로 갔죠. 네. 저도 좀 신기한데요. 얼떨떨하게 첫 번째 직장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사팀장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인사팀에서 일해볼래? 이러길래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뭐였냐 하면, 새로운 뭔가 조직 활성화 팀 이런 게 생겼는데 아무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팀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인 저한테, 그 중에서 제일 그냥 술도 좀 잘 먹고 잘 놀고, 신입사원이니까 약간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보고 인사팀장님이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신규 팀의 조직 활성화 팀장으로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매일매일이 배움이라고 그랬죠. 고생한 만큼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도와주시고, 즐거움. 너무 처음부터 공대가 사실은 맞지 않았어요. 제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시작을 했다가 인사팀 재밌겠다는 말 한마디에 덜썩 들어가서, 그리고 조직 활성화 팀이라고 하면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네, 즐겁게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6번의 이직 모두가 제 즐거움을 위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즐겁지 않은 걸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나한테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 혹은 내가 말하기 껄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일하면서도 뭔가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고, 단 한 명 바꿀 수 있다면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겠다. 근데 사실 즐겁지 않은 것을 피했다고 했지만, 피하는 것도 약간 요런 거 피했어요. 당장 뭐 싫다고 해서 이런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싫으면 싫은 걸 좀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분이 약간 약점이 잡힐 때마다 한 번씩, 네, 저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제 약간 거래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건 내가 즐겁지 않으면 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퇴사도 밑에 보면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거는, 네, 이직이 완료가 되고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속 시원하게 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피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직이 결정되거나 혹은 처음에 저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시도를 많이 해서 이력서를 많이 넣다 보니까 면접 보는 기회도 많아지고, 면접을 보다 보니까 면접 스킬도 늘어나고, 면접 스킬이 늘어나다 보니까 합격률이 높아지고, 합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시도 횟수를 늘려서 우리 그런 뭐라고 그랬죠? 양질의 변화? 네. 양에서부터 질로 변하는 그런 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갑을 변화는 제가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로 오세요. 됐고요. 전 다른 데 갈 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렇게 좋은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네, 앞에랑 좀 비슷한데 양질의 변화냐고 맞물리는데,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좀 배우는 거 좋아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쌓인다는 거는 계속 호기심 가지고 관심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자꾸 사람들이 주게 되고, 일을 주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쌓여가고. 근데 인사팀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들이. 그죠?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사팀을 계속 이직을 하면서도 인사팀에 있으면서도 전 분야를 다 해볼 수 있었어요. 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력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되게 흔한 말이고 뻔한 말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나를 믿지 못했으면 내가 이직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첫 번째 직장을 제가 공대생이 인사팀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운이 좋게도 인사팀을 발령을 받아서 인사팀 일을 하니까 이게 내 천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발전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항상 선택의 기준 혹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사람이 되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안정적인 직장인데,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때려치우고 공부하러 갔어요. 나이 30에. 네. 다 말렸거든요. 주변에서 다 말리고, 왜 안정적인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왜 갑자기 공부를 하냐. 근데 제가 하는 일을 공대생으로서 인사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좀 더 전문성을 키우거나 혹은 좀 더 많이 공부를 하면 더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대학원도 갔었고요. 이직을 하면서도 제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처음에 한 3번까지 이직했을 때는 다들 말렸는데, 이제 4번째부터는 주변에서 다들 그래 어련히 알아서 했겠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제가 이직한다고 얘기했으나 아무도 반응도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이직을 했는데, 처음에 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와이프도 돈은 많이 준대?
그런 얘기만 하고 뭐 별로 저한테 묻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남들도 나를 믿게 되더라고요. 나를 믿으니까. 여기까지 사실 5개까지가 제 이직의 뭐 변천사 안에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5가지. 제가 이직하면서 겪었던 프로 이직러가 되기까지 이 5가지 이유의 공통점. 5가지 사실 공통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이면은 어떤 게 닥쳐도 사실은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직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보니까 인사부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가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 가치가 어떤 거면, 가치라는 말이 사실은 동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모티베이션. 가치, 나의 가치가. 내 가치를, 그 가치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로 넘어왔던 것도 사실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내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던 곳이 외국계 회사여서 제가 계속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가치를 좀 더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이제 눈을 좀 감아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저를 믿고, 우리 주변 사람이 저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믿고 눈을 감고, 물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렇지만 최대한 한번 찾아. 눈을 감고요. 이제 한번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 정말 행복했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했던 과거,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과거. 즐거운 생각이 드시나요? 즐거웠던 시절만 떠오르세요.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 그때 감정을 떠올리세요. 감정. 성취감일 수도 있고, 기뻤던, 즐거웠던, 혹은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우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시절, 그 사건 하나만 딱 떠올리시면 돼요. 제일 내 인생의 피크였다, 이런 거. 자,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정을, 눈을 감았으면 그 감정을 느끼셨으면 그 감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 이직러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